예, 그동안 책을 읽으셨나요? 제가 책 일람을 못하면서 많은 분들도 책을 못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책 일람할 때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말 많은 인력난이 나타날 거고, 일하고 싶은 것만 일을 하고 쉬고 싶은, 요즘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주 4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연휴가 껴서. 근데 주 4일 일해 보니까 더 쉬고 싶고, 그런데 일할 사람은 점점 부족해지고. 그러면 오늘 이 인공지능에게 대처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런 많은 책들이 생겨나는데 제가 이걸 읽고 조금 공유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가져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정말 무섭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누가 이끌어 갈까?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학창 시절 내내 공부벌레로 살다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지식의 달인들이 이끌어간다. 사회는 어떨까? 기업, 학교, 교육청, 법원, 병원, 약국시청, 구청 등 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이들 역시 학창 시절 내내 공부벌레로 살다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또는 지식의 달인들이, 사회 또한 지식의 달인들이 이끌어간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는 것, 즉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발판 삼아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공부, 즉 지식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가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국가와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가정의 중심이 공부일 수 있단 말인가? 가정의 중심은 자녀다. 맞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불행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부모들의 성적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나는 가정의 중심이 공부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부디 우리나라의 교육의 중심이 어른의 욕심이 아닌 아이의 행복이 되기를 빈다. 나는 앞에서 공부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아는 공부가 지금의 힘을 잃게 된다면, 그러니까 시험의 성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경쟁적으로 안정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 국가 사회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가정은 어떻게 될까?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모두를 힘겹게 하던 공부가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네,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요. 네, 허나 오래지 않아서 국가 사회 시스템 붕괴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이 책에서 갑자기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공부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대비를 해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공부가 사라진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다. 네, 지금 이것까지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아직 안 와닿아요. 공부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잘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해도 직장을 잘 못 구하고 그런 시대가 오긴 했죠. 그러면 이 다음 챕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챕터 제목은 3만 4천 건대 0건이라는 이 제목이거든요. 이 약사에 관련된 이 글인데,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이다. 한 병원에서 어이없는 제약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을 처방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 그러니까 2.25cc를 처방해야 하는데 22.5cc를 처방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병원 측에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두려운 말이다. 병원 측은 그 두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했다. 그 뒤로 6년이 흘렀다. 인공지능 약사는 그동안 40만 건이 넘는 처방약을 조제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 미국에서 6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UCSF 메디컬 센터의 이야기이다. 인간 약사는 평균적으로 100건을 조제할 때 약 1.7건을 잘못 조제한다고 한다. 만일 UCSF 메디컬 센터가 인간 약사를 계속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40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약 6,800건의 조제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 중 단 한 건이라도 대형 사고로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UCSF 메디컬 센터는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했고 그 결과 6,800건 넘게 발생했어야 할 조제 실수를 0건으로 줄였다. 가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데니얼 서스킨드가 공저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를 보면 2011년에 문을 연 미국의 한 약국 이야기가 나온다. 놀랍게도 이 약국은 인간 약사가 없고 인공지능 약사만 있는데 200만 건의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 만일 인간 약사였다면 어땠을까? 3만 4천 건의 조제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중국은 2017년 후반부터 인간 약사를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를 조사한 블룸버그는 이 프로젝트에 인해 약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인간 약사들이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얼마 전에 방영된 우리나라 공중방 TV 다큐멘터리 미국 5대 대학병원 조제실이 나왔다. 놀랍게도 인간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인공지능 약사만 있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대형 병원의 조제실은 인간은 없고 인공지능만 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소형 약국의 조제실에서 인간이 사라질 것이다. 이어 전 세계 약국의 조제실에서 인간이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 약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소수의 인간 약사들은 여전히 약국에 남아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약사가 인간 약사보다 우월한 조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인간 약사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대부분의 인간 약사가 대체될 것이라는 소식보다 더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있다. 환자들이 인공지능 약사를 인간 약사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단지 약을 실수 없이 제조한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100% 위생적으로 약을 조제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인공지능 약사는 머리카락도 눈썹도 콧구멍도 입도 치아도 혀도 손톱도 털도 없다. 즉 존재 자체가 100% 위생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손으로 코를 만지거나 입을 닦는 일도 머리를 긁거나 몸을 긁는 일도 없다.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일도 없고 하품을 하거나 침을 흘리거나 땀을 흘리는 일도 없다. 담배를 피우거나 이물질을 만지는 일도 없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도 없으며 밖에서 자기도 모르게 병균을 묻혀오는 일도 없다. 인간 약사가 비위생적이라는 의미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 주변에도 약사가 여럿 있지만 다들 일반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덧붙이면 이 어떤 벽은 인간 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환자들이 이 위생 때문에 인공지능 약사를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자료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했다. 앞으로 어쩌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간의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이지 심각하기 짝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을 대체하는 거라면 사회적 합의 등 통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회적 합의 등을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의사에 이어 가장 좋은 직업으로 꼽고 있는 약사가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앞뒤로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미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 다 쓰이고 있어요. 그 인간보다 실수가 적고 오판이 적고, 네, 당연히 감정과 감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기계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인간이 대체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직업들은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 내가 타이핑을 하는 일이거나 사무직을 하는 일이거나 단순 노동을 하는 일이거나 이게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50세 시대를 내다보는 이 시대에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자본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를 또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썬라이더 선택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고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썬라이더가 단순 건강 뛰어넘어서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한 그 자본을 생산하는 그러한 직업으로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책을 네, 가져 나왔는데 정말 다음 뉴스들도 이런 시대가 정말 이 정도로 놀란 뉴스가 많거든요. 네,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